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곧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을 JTBC가 단독 확보했습니다. 잠시 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인유한 의원.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 그가 친윤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회사 판매원처럼 대통령께서 일을 해왔어요. 지난해 12월 3일 직후에도 계엄 옹호성 발언을 했고 얼마 전에는 전직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주장했었는데요.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우리 국가 위신이나 힘에 도움이 됩니까? 그냥 필요하다면 가택연금하고 뭐 규제를 달아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집에 있어야죠. 동료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뒤숭숭한 상황 속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마의회의가 계속 언론에 또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인유한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 사퇴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장동혁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시행을 했고 매우 짧게 메시지만 전하고서는 자리를 떴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유한 그 의원은 예전에는 민주당 인사로 분류가 됐었죠. 왜냐하면은 5.18 때도 사실 광주에서 통역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을 항상 강조하셨고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그 당시에 사실 그 이중 국적 하는 교화도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혁신위원회하고 그리고 당대표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맞이하면서 비례대표로서의 현장에서의 그런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여러 뭐 혁신위원장 때부터의 그런 인연들이 있었을 텐데 전해 들어오는 말로는 그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도 인유한 의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전달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의 그런 비상계엄 이후의 국정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정쟁 요소가 있는 갈등 상황에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브란스 가정의학과 근무할 때 5년 동안 제가 모셨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아, 스승님이시군요. 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우리 제자가 국회의원 됐다라고 매우 좋아하셨던. 그래서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훌륭하신 우리 의료계의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도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사실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 윌리엄 린턴으로 미국 남부 장로회에서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여러 의료 선교를 하면서 세브란스에서 기여하시면서 지금까지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정치권으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인도주의적인 실천 그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의 우리 정치권에 주시는 메시지가 큰 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 그리고 지금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인유한 의원까지 지금 장동혁 체제의
방식의 리더십이 큰 이제 흔들림을 맞이하는 또 분수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순서인 비례 19번 이 이소희 의원이 비례의원직을 받게 됐습니다. 인유한 의원 의사 출신이죠. 앞서 신혜영 의원이 잠깐 설명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냈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당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몸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친윤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인유한 의원이 그런데 오늘은 진영 논리에 지쳤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선 좀 뼈아픈 지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분을 저희가 의원직에서 이제 본인의 결단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저희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모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내가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양극단적인 의회 구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61년 만에 국회의장께서 마이크를 껐습니다. 최소한의 소수 정당으로서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22대 들어서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상임위는 원래 표결을 하기보다는 대화 타협을 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게 이제까지의 국회의 어떤 상례였다고 본다면 21대부터 이제 민주당이 여소야대, 야대, 그러니까 의석수를 많이 가져 있었는데 그 전에 20대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의 표결이 7차례뿐이 없었는데요. 21대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졌을 때 64개고 64번이 있었고 22대 같은 경우는 9월 4일 기준으로 통계치를 보니까 180건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회 정치라는 것은 대화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적 다수에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다 보면 뭐랄까요? 그 정치가 작용하게 될 공간이 고사되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현실에 대한 벽 그런 부분을 좀 느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화를 얘기할 때 예. 기득권을 내가 유지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뭔가 변화와 쇄신을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기득권을 내어놓음으로써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많이 만류를 했다. 하지만 인 의원이 양극단 정치 속에서 아쉬움과 무력감을 표시한 걸로 안다. 이렇게 아쉬움 그리고 무력감, 회의감 뭐 이런 걸 사퇴의 배경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소수 야당은 존중하지 않는다. 방금 김기웅 의원이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김윤영 의원님, 그러면 인 의원의 전격 사퇴를 민주당과 이 현 정권의 잘못으로만 보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저 말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다수의 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를 이끌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송원석 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협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말씀대로 아까 김기웅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무조건 다수결로 한다면 다 표결로 하면 되겠죠. 근데 왜 국회법에 협의가 많겠습니까? 국회의 기본 원칙은 대화와 타협, 협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인유한 의원이 비록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지만 저분이 살아오신 그 삶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유한 의원의 가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쉽게 함부로 인유한 의원이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헌신과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인유한 의원께서 사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양극화된 정치에 대한 통렬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민주당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 상황상 메시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충분히 공감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한 의원이 저희 당의 혁신위원장을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이라든지 지도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그 말은 즉슨 국민의힘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국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한 축인 민주당 역시도 많은 희생과 더 나아가서 대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앞서 인유한 의원이 발언 등을 보면 친윤이라고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올해 10월에요. 인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택연금 등 규제를 해서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감옥이 아니라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또 같은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이런 인요한 의원도 무력감 등을 말하면서 사퇴를 했단 말이죠. 오늘 국민의힘은 마침 천막 릴레이 농성도 시작했는데 이런 인요한 의원의 사퇴가 뭔가 국민의힘의 분위기 또는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약간 찬물을 끼얹는 거죠. 찬물이다. 예, 제가 볼 땐 모두가 지금 국민의힘 모두가 사실상의 기득권을 안락하게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말뿐인 성찬만 있고 실제로 행동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영남 국회의원들 다 윤회어게인 하다가 갑자기 지금 180도 돌변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인의 어떤 양심을 걸고 일말의 티끌만큼의 어떤 양심이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나마 인요한 의원의 행동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순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또 정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다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인요한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눈높이 선에서 지금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저 움직임이 커지면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결국에 민주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결국에는 반타작이 될 것이고 저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들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해석을 하자면 아전인수로 해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1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 이거 외치다가 갑자기 윤어게인을 탈퇴를 하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의원께서 어차피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흑백 논리, 진영 논리 이거 얘기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오히려 이야기할 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좀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예. 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경우는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드문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오늘 뭐 민주당에서도 흑백 논리, 진영 논리를 끊어내고 민생 국민 통합길로 나아가겠다 뭐 이런 식의 논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의 어떤 의미로 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요.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JTBC가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언급합니다. 김태우는 저 파이팅도 있고 거기 누가 나오냐 뭐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냥 그래 좀 김태우를 좀 뛸 수 있게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어서 저 구청장 자리를 찾아올 것 같은데. 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아꼈다고 알려져 있고요. 결국에는 방금 들으신 이 통화 일주일 후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됩니다. 지도부에서도 우려가 좀 있었고 다른 준비하던 후보들도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죠.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당시에도 나왔는데 김유영 의원님, 이 목소리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뭐 지금 시점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나쁘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더 오도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점을 잠시 돌려보면 2022년 4월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고 당선되었을 때 당시의 기조가 어떤 거였냐면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에 의해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당시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계열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라고 칭송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시점, 2022년 4월 시점에서는 경쟁력이 갖추져 있다는 말도 많았었습니다. 저 녹취록에 보면 저 내용만 봤었을 때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나가서 저 말 추가적인 예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굴 전략 공천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맥락까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혜영 의원님. 예. 방금 이 목소리 당시 당 지도부와 통화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김영삼이 좀 해주라. 근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거에 시즌2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돌아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자기 사람은 애틋하게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공화국이다, 검사공화국이다. 요직에 많은 검사들이 사실 차지하면서 대통령실에도 포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상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녹취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돌아보면 강서 보궐선거 그리고 총선, 지금의 대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내리막길을 가게 된 계기가 바로 강서 보궐선거거든요. 강서 주민들은 아니 본인의 규칙으로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 단수공천을 받고 또 선거를 뛴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서구의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분노가 사실 선거 결과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의 윤석열 개입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권의 몰락에 뭔가 하나의 단초로서의 그런 기시감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윤석열 당선인, 사실 당선인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강할 때라고도 평가를 하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듯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박성중한테 김태우가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으면은 한번 좀 살펴봐라 이랬는데 그건 이제 시작할 때 한참 전에. 예, 박성중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박성중 전 의원이 자신의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또 들어보면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였다라는 취지의 반응도 나옵니다. 더 들어보시죠. 지금이니까 내 이야기한데 내가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그때 인수위 간사였잖아. 강수도 밀어붙이고 그 상황이 강수도 밀어붙이고 지금 내가 밀어붙이고 다 밀어붙여가지고. 네, 연이어 두 가지 통화 녹음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박성준 의원이 또 지인과 통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웅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 당위원장 박성준 전 의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언급을 했고요. 박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라고 방금 따그닥 소리도 들렸지만 녹음 파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천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공천에 영향을 주신 건 맞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선 이후에 곧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였습니다. 이거는 2024년 재보궐선거가 아닙니다. 강서구청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2022년 6월에 있던 지방선거고요. 예. 지금 통화 녹취 시점이 2022년 4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고요. 본인이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이라는 것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건 결과가 이겼을 때 이겼구나 그게 아니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불확실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자기 것을 많이 헌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시대 흐름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적 요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시절에 그 민정수석실 밑에서 있던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실의 그 수사를 덮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선에 있어서 김태우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
아니지만 당선 신분으로 이런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추천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저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천에 있어서 그 시스템을 넘어서는 압박으로 작용을 했는가 이 부분이 다툴 부분이지 저는 의견 표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그거는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 예. 사실 늘 뭐 공천 개입 여러 의혹이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터졌을 때 그냥 추천한 거다, 좋은 인사 언급한 거다 정도라는 해명도 따라 붙었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방금 이 두 가지의 통화 내용 직접 들으셨습니다. 네. 공천 개입 정황이라고 정황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증거 같아요. 증거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주장일 경우에는 다른 근거들이 또 따라 붙어야만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갖춰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취도 있고요. 당시에 공천을 서울시역 지역의 공천을 총괄했었던 박성중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인수위에 또 간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대통령과도 아마 밀접하게 여러 가지 소통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그분 녹취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다 밀어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밀어붙인 지역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고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움직였을 것이지만 바로 그 뒤에는 또 김건희 여사의 픽으로 뭔가 또다시 로비를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적으로 김영선 의원과 관련돼서는 대국민 거짓말을 해버렸잖아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해버렸어요. 본인이 마치 공관위원장도 모르고 자기는 바빠서 고3 수험생처럼 바쁘기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근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예.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알고 또 보궐선거위원장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죄질이 굉장히 괘씸죄가 더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 김태우 강서구청장 말고요. 김영선 의원 관련한 그런 의혹이 터졌을 때 지난해 11월이죠.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신혜영 의원님.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다라는 말이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 김영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을 때 이 대국민 기자회견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물론 다른 선거지만 비슷한 당선인 시절에 1개월 전이죠. 2020년 4월에 김태우가 파이팅 있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럼 이 해명을 같이 오버랩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그쵸. 대국민 기자회견이요. 고3 입시생만큼 바빴어요. 보니까 당무 개입하느라, 공천 개입하느라, 그리고 음주하느라, 여러 가지 권력구조 개편을 윤석열 중심으로 재개편하느라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고3 수험생 이상으로 바빴을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국민을 바보라느냐. 결국에는 저런 회피성 발언으로 국민들이 그랬었구나라고 절대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날의 녹취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정진석 비서실장 결국에는 내가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 녹취록에서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이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간담회를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그 분노가 지금의 그런 윤석열 재판에서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규명과 그런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적 요구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윤영 의원님. 이 작년 11월 대국민 기자회견의 해명과 앞서 들으신 이 정황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때 당시 저 간담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때 당시 간담회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희 당에 있던 관계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진솔하게 얘기해서 당장의 면피가 아니라 좀 전도 어떻게 보면 이 공천 과정에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시했다. 이런 식의 좀 더 진솔한 메시지가 나갔으면 어느 날 저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거센 공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말을 들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말이 과연 진실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저도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뉴스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시 같은 기간에요. 서울 서초구청장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을 저희가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방금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건 강서구청장 관련인데 서울 서초구청장 공천에도 개입했다라는 그 정황, 그리고 육성 등을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성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전성수 구청장을 밀었다라는 정황을 저희가 보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교 관련한 의혹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거론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고 네 분과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또다시 위법 종교단체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정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일 것입니다. 그 종교단체가 위헌 위법이어서 해산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일 것입니다. 여야, 지휘구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 여권 인사 이름도 등장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 시각 진행 중인 통일교 청탁 의혹의 키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에 더욱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예, 백다 앵커가 전해준 대로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전직 장관들에 비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이 재판 절차는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이 모여서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인근의 다른 법정에 TV를 설치하고 취재진들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재판을 볼 수 있게 중계를 해주는 그런 장면까지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별도로 법정 중계가 가동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가 접촉했던 여야 정치인들을 폭로할 거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특검 측의 최후 의견 진술은 끝났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결심, 특검 쪽의 의견 진술은 마무리가 됐고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분과 토론을 하면서 내용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영 의원님, 어제 저희 JTBC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걸 실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다음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여야 관계없이 또 지휘구와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강력히 전달한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오늘 잘 하셨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어제 그 국무회에서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그 종교 단체에 대해서 해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검토를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윤영호 전 본부장을 압박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이런 방식으로 종교단체를 탄압해도 되는 거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 종교의 그런 해산 아니면 오늘
여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한 것은 결국에는 정교 분리 원칙을 대한민국이 잘 만들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권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척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이런 부분들이 악습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원칙적인 근본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주 국무회의 때도 한번 법제처장에게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확인해봤냐라고 재차 점검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여야 관계없이 강력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어제 발언 수습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협박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통일교 관계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위헌정당을 하겠다, 얼마나 거센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통일교와 민주당 관계자가 연계된 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민주당이 했는 말 저희가 그대로 옮겨서 공격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도 위헌전당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너무 거센 공격을 했는 거에 그대로 대치기가 되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태를 수습해야 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가지고 최대한 통일교를 압박하고 더 나가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저런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마치 우는 아이에게 사탕 줘놓고 또 협박하고 사탕 주고 그런 걸 반복하는 행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오늘 아침에 그 종교단체가 위헌 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간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등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에 정교 분리가 안 됐으니 해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해왔는데 그걸 그대로 좀 갚아준 셈이네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하고 관련을 이렇게 얽어매면서 국민의힘이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돼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통일교가 민주당 쪽에 당원도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통일교가 여야의 이른바 보증을 쓴 것 같습니다. 보험에 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어프로치했다, 접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해 썼던 그런 프레임이 도리어 지금 보면 언급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신상 실장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민주당이 우리를 공격했던 프레임에 대해서 저희가 반사적으로 이거를 언급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하나 짚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교 분리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교 분리는 원래 뭐냐면 국가기관이 특정 종교를 뭔가 이용하거나 아니면 압박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거지 종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도리어 그 본래 취지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함을 위한 정교 분리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정 종교를 악마하고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산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사실상 협박을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다. 저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언론에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의 민주당은 당연히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적으로 아전 인수, 그러니까 제논에 물대기,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갖다 쓰고 상대방한테 덮어 씌우기, 이런 것들을 워낙 잘 하시니까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지금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하는 통일교, 그리고 그 조성된 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방탄을 하죠? 왜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도려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그런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민주당권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걸 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시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고 일방적인 특검에서의 지금 진술이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진술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뒤에 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문자가 오갔다든지 확실하게 어떤 자금이 갔고 그리고 그것에 뭐 정치 자금이 왔다 하더라도 예. 뒤에서 그럼 대가 관계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왔는데 뭔가 법안으로 성안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허가 건을 해결해 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덧붙여서 나와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면 저희들이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강력하게.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일방적으로 진술의 어떤 상황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선상에서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ODA 자금 늘려가지고 그다음에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를 받고 가방 받고 이렇게 했던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는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건 맞지만 예. 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로 드러난다면 똑같은 선상에서 처벌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잠깐 반론을 드리자면 할게요. 네, 윤영호 본부장의 발언을 가지고 증언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사자들 권성동 의원과 또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는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을 가지고 사건 번호까지 부여했다. 그 말인즉슨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뭉갰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사건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영 의원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많은 언론인들이 모여 있고요. 현재는 윤 본부장 측 변호인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있고 아마 몇 분 뒤면 윤영호 본부장 본인이 진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려진 대로 여기서 정치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장을 펼칠 거라는 게 예고가 돼서 관심이 모아지고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오늘 재판에서 이름이 나오면이라는 걸 전제로 윤리감찰 조사 등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실명이 나올 텐데 민주당 조치가 윤리감찰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미 국수본의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첩이 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수사가 진상규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름이 나온다면 의혹이긴 하지만 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서 의혹 해명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특검이 하지 않았냐?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김건희의 캄보디아 ODA 사업 이런 것들 윤석열의 ODA 사업도 아니고 김건희의 ODA 사업 같은데요. 지금 통일교가 국민의힘과는 상당히 깊게 뿌리내려서 유착이 된 것들의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1억 수수에 대한 부분 윤영호 본부장이 수사받고 나와서 결국에는 보좌관 통해서 접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거 은폐하는 게 JTBC 단독 아니었나요?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황이 나왔고 또 김기현 당대표, 권성호 당대표 결국에는 당대표 그런 선거에도 개입하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지지하려고 했었던 것 여러 가지의 국민의힘에는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정황이 나온 게 아니라 수수에 대한 의혹이기 때문에 정말 수수를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러면 대가를 받으려고 했었던 건지 예. 정말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그 영향력이 내부에서 끼쳤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저희도 뭐 진상규명해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결국에는 원칙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교가 뭐 한쪽이나 양쪽이나 보험을 같이 들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의 본인들의 국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관례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이런 수사와 국민 해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반응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언급되면 엄청난 역풍 휩싸일 것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말했고요. 또 권성동은 가고 민주당은 못 간 이유가 뭐냐라고 박정훈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요. 미국 출장 중인데요. 뉴욕 JFK 공항으로 복귀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있을 때 현지에서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단 10원짜리 하나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일본 언론 보도에서 이 한일 터널 관련이라고 주장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자 국무위원입니다. 거치에 연연하겠습니까? 예, 국회의원, 국무위원 거치에 연연하겠냐,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한일 터널 관련 주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한일 터널 관련이란 건 통일교가 한일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좀 처리하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인천공항 통해서 귀국할 텐데 귀국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뭐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예. 민주당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도 굉장히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낮은 자세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굉장히 특집으로 다뤘던 뭐 어떻게 보면 전도 유망한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해수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 커리어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1순위 부산시장 후보로 지금 낙점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는 그 충격은 클 거라고 봅니다. 다만 윤영호 본부장의 어떤 진술, 그 진술이 권성동 의원 그 진술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본인의 다이어리에 있던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뿐만이 아니라 통일교 내부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올라가는 공식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저 터널 관련해서 뭔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축사도 오고 뭔가 우호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또 한학자 총재에게 와가지고 이른바 경배라고 하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4천만 원과 까르띠에 등 손목시계, 거액의 손목시계를 비싼 손목 명품 시계를 줬다는 겁니다. 예, 2개를 줬다고 나와 맞습니다. 있죠.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진술과 다이어리에 의존했던 것에 비해서 더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공식 문서가 내부적인 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권성동은 가고 왜 거기는 못 가느냐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지적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비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영 의원님. 아까 공항에서 전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향후 전 장관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본인이 귀국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의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하는 그런 반대의 근거들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도 21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구상을 발표했을 때 본인은 SNS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포스팅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뭐 축사도 통일교에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윤영호 본부장이 보고서를 올리긴 했는데 사실과 다른 사안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본인이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근거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뭔가 정치 공세나 아니면은 의혹뿐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의 그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면 윤영호 씨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주장이 나오는지 관심이 많이 쏠려서 취재진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별도의 법정을 하나 더 공간을 마련해서 TV를 설치하고 언론인들이 최후 진술 등 법정 내부 상황을 볼 수 있게 중계 장비를 설치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 의원님, 윤영호 씨가 여야 모두에게 접근했다고 일단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을 떠나서요. 이 종교단체가 일종의 정치인을 관리하고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요. 일종의 보험을 들고 이런 어떤 관행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정치인들 일부는 억울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선거를 함에 있어서 조직화된 표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정치인은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주말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결국 종교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운동 기간 더 나가서 평소에도 의정활동에서 지역구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교단체를 많이 방문하고 그 종교단체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여야 모두가 되게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야 할 것 없이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활동 과정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굉장히 분리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이런 보험을 드는 간행 어떻게 보세요? 제가 로비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어떤 정치 세력이 됐건 간에 로비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험을 들었느냐, 보험을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느 쪽으로 그것이 통했는지는 저는 조사를 봐야 알 수가 있다. 이 보험이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는 그 단서가 어디에 있냐고 보냐면 한일 해저 터널 관련돼서는 이것이 거의 100년 넘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왕왕 있다가 2021년도에 아까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양쪽 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민주당에서도 이런 공약이 나왔어야죠. 그런데 2021년 2월 달 부산 보궐선거 이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공약으로 이게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 하고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한다는 구상이 국민의힘에서 발표가 됐고요. 이 부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통일교와 관련 없이 스스로들이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저간에 통일교의 어떤 로비가 있었던 것인지 당연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의 말미에 저는 이 전재수 장관이 당연히 그럴 사람이라고 아니다라고 이제 믿고 있고, 혹여나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 윤영호 본부장이 뭔가 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시는 대로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반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결국 그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경찰청에서 언론에 공지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김건희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을 인편으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특검 측은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다는 계획을 어제 밝혔죠. 그리고 경찰 국수본도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관련 기록을 특검 측으로부터 인편으로 접수하자마자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경찰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신속 수사를 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련 그런 의혹도 포함된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오늘 바로 접수하자마자 특별 전담 수사팀 편성해서 국수본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 최후 진술에서 실명이 거론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검 측은 징역 4년을 윤영호 본부장에게 구형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이거보다 사실 오늘 중요한 것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정치인의 실명이 나오느냐. 물론 주장입니다만 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박수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맞수 토론을 하면서 소식이 나오면 자막 등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맞수 토론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수요일 정치고수의 맞수 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대통령 관저 만찬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서 두 번째. 박수현 의원님, 예.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어제 저 모임은 이제 배석 없이 세 분만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도 정청래 당 대표로부터 메모를 받아서 브리핑을 이제 한 것입니다. 예. 우선 그 외교 일정 소화했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 이런 소회를 말씀하셨고 예. 또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주로 전반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민생에 대해서 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고 어제 이 만찬이 지난 8월 이후에 111일 만의 만찬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만찬을 대화를 자주 갖기로 했다. 이것이 어제 정청래 대표로부터 제가 전달을 받아서 서면 브리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은 사실 뭐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네. 통일교 관련 의혹이나 네. 또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당내의 어떤 온도차나 네. 이런 내용도 좀 나왔나요? 그런데 이 통일교 관련해서는 전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예. 또 제가 생각을 해도 국정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또 대통령과의 자리인데 거기에서 아직 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을 두 번이나 이렇게 모셔본 그런 참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것들은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만 사법개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해달라.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발언한 것 같지만 많은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저 입장은 이제 당에서 대려 이제 특히 우리 앞에 계신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예. 잘 녹여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그 민주당 당정 외에 이제 밖에서 보는 야당이라든지 또 정치 평론가들의 그런 시선에서 인식에서는 지금 어제 그 만남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당정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뭐 자리는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만큼 이제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지난 9월 25일 검찰개혁 추석머리 밥상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강력한 뭐 의지대로 그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은 그걸 좀 시간을 두고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엄청난 변혁이니까 이걸 신중하게 가자는 입장이었지만은 정청래 당시 당대표는 한 칼에 외쳤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사법개혁이란 미명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이제 사법개혁 법안 내용들, 특히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또 대법관을 정원하고 법원 행정처를 또 없애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민주당 방식으로 민당 중심의 이런 법 개정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발생될 수 있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그 국민적 저항의 그 가장 큰 종착역은 대통령 국정 운영의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 당신 좀 이제 속도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이후에 예. 그렇게 진행해라. 막 이런 내용이죠. 예. 어제 같은 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 저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심 발언 이거는 대통령 지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저걸 지시하실 그럴 내용은 아니죠. 예. 그리고 늘 저런 문제는 법을 만드는 문제 아니겠어요? 당연히 국회에서 할 일이죠. 대통령께서 또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입장도 밝히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성태 존경하는 전 원내대표님께서도 늘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속도 차이나 이런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당연히 그 구성 회의의 멤버이고 또 당정 회의에는 제가 사회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수석도 지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이 관계 이 중에서 어느 때보다 조율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 임기 초에는 개혁의 과제를 다 부여받는데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과제에 더해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과제를 함께 안고 있어요. 정말 힘든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산과 개혁은 당이 반걸음 정부보다 앞서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앞서가다 보면 또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주기도 하고 그것이 서로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과 청산의 과제를 당이 정부와 함께 속도를 맞춰 간다면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습니까? 다만 정부가 다루는 경제 정책들은 정책의 영역은 정부가 가는데 당이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이런 속도와 그런 조율과 소통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마셔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 역시도 실시간으로 거의 매일 소통을 하면서 조율을 할 문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조율할 문제가 아닌 국회가 당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건 국민과 함께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이 할 일은 당이 또 대통령실이 할 일은 대통령실이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대신에 국민이 이 개혁과 청산의 피로감을 너무 느끼시지 않도록 가급적 연내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국민의 민생만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소연 수석 같은 경우는요, 당정 간에 이런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간에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고 말 삿대질이 있더라도 저분은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도 사실상 지금 당정 간의 엇박자를 그나마 이 당의 대변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해서 많이 무마시키는 정도는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언론사에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다 그 분위기를 또 다른 경로로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간접 만찬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청래 당대표에게 직접적인 표현은 본인이 안 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 되고 지금 국정 운영 6개월째 되고 있지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크게 비춰지기보다는 당신이 더 크게 비춰질 때가 많지 않았느냐. 그 목소리를 여러 형태로 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법개혁 이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아주 원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전혜니 그리고 서영교 의원, 김용민 이 법사위 간사 이 사람들이 국민의 민주당 내의 언들하고의 컨센서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보다 법 왜곡죄 하니까 어총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은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당정 간에 복잡 미묘한데 이제 우리 박소연 수석이 저렇게 자꾸 녹여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집권당 대표 참 처신 어렵습니다. 여차하면은 그냥 이 당정 간의 갈등에 큰 불씨가 되기도 하고 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13 비상계엄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한동훈 당대표와의 갈등이 그게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물론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 이런 걸 또 막기 위한 그런 입장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런 정도로 집권당 당정 관계 당대표의 역할은 중요한데
아마 요 대목에서 어제 간접 안치한 이후에 아마 정청래 당대표의 생각이 참 많아졌을 겁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박수현 의원의 예. 미소로 이제 뭐 답을 제가 너무 맞는 이야기를 다 해줬으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이 예. 로펌의 자문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얼마나 걸리는지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연내 최종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 뭐 이 법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졸속, 강행 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공세가 있지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예고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충분하게 가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정혜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법원, 이해관계자, 또 뭐 변협 등 이런 단체 등 시민사회와 계속해서 비공개로 이런 간담회 의견을 들어오고 있고요. 또 법사위마저도 이것은 공론화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에게 법사위에서 설사 어떤 것이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후에서 마지막에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강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의원총회마저도 그런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는 이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속에서도 더 공론화를 들어보기 위해서 당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한 로펌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아주 가장 진보적인 로펌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충분하게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걷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졸속, 강행, 뭐 눈높이에 맞지 않게 또 대통령실과 엇박자로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다니고 또 대통령의 어중대로 합리적인 어떤 그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사법개혁안이 법안이 정리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진보된 뭐 그런 로펌보다는 대한변협이라든지 여성변협이라든지 많은 그 목소리가 이미 나왔거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애국제 그리고 뭐 위헌적인 사선제 뭐 사심제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위헌 요소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떤 진영적인 어떤 입장 가지고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사법개혁은 또 검찰개혁하고 달라요. 검찰들은 무소불위의 쉽게 말하면 정치 검사로서의 그런 국민적 공물이 일정 부분 있단 말이에요. 또 과거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법원은 대한민국 상권 분리 체제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 엄청난 그래서 법원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예. 이걸 손을 댈 때는 절대 민주당의 사고, 민주당의 방식, 민주당의 입장만 가지고 이 사법개혁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적절하게 당정간에 좀 뭐 그런 내용을 잘 정리했는데 야당이 100번 아무리 지금 천막농성하고 투쟁하더라도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이 부분은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사법개혁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이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물론 현재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일 뿐이고 전재수 장관도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보이고 있는 저 구체적인 내용, 예. 시점, 금액, 또 시계 저것만 보면 엄청난 내용 같죠? 그러나 실제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저렇게 정확히 진술을 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저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특검이 예를 들어 수사를 안 했다 그러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예. 저는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국가수사본부나 경찰로 수사를 넘겼다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수사에 돌입할 만한 그런 수준의 진술이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애매모호하게 한 것인데 지금 어쨌든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예. 만약에 그런 어떤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어떤 진술이 나온다면 그것이 추후에 사실 여부로 밝혀지는 것은 예를 들어 차치하고라도
그런 의혹으로 진술이 정확하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님 지시가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예. 입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속보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앞서 저희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달해드렸고 많은 언론이 그렇게 관측을 해서 오늘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이 모였는데 조금 전에 최후 진술이 끝났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깊이 반성한다라는 취지로 말은 했지만 민주당 관련 금품 의혹 관련 정치인 실명은 언급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로 실명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깊이 반성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길지 않게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짧게 한 말씀드리면 예.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라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고 확정적으로 진술을 했는가 애매모호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제가 하나 지적했고요. 예.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의 실명만 있을까? 통일교의 지금까지 특성상 여러 정치 세력에 고르게 접근한 것으로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은 없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한 근거 없이 저렇게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야 의원 모두에게 접촉을 했다라는 취지로도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전재수 장관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렸고 또 뉴욕 JFK 공항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YTN과의 인터뷰도 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8월 달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건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또 2022년 또 2024년 그 총선 때도 이제 시도 그러니까 책임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정치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또 많은 또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민주당에 지금 현재 전재수 장관을 비롯한 지금 현재 4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15명의 또 의원들에게도 정치 후원금 내지 책 출판 기념의 지원 형식으로 여러 형태로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은 선택적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건성동 전 원내대표를 갖다 기소하고 또 구속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특검이 직권 남용 직무유기로서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어제 그래야 경찰 그 수사 내용을 이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수본으로 넘겼죠? 네. 수사 넘기죠.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똑같은 통일교 자금으로 여야 양 정치 진영에 돈을 전달했는데 한쪽 진영만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또 구속시키고 또 한쪽은 버젓이 놔뒀단 말입니다. 이건 엄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울분과 공분이 지금 상당히 커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가지고 국무위원 회의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민생 현안이 있습니까? 이 엄동설안을 나기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내용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교재단 해체, 해산 문제를 갖다 2번씩이나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지금 현재 윤영호 지금 전 본부장이 예. 최후 진술을 통해서 통일교가 지원한 그런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저 내용을 덮어버리고 자기가 반성하고 이랬다. 그동안 밤사이 하루 사이에 무슨 신경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왔는지 안 예. 그러면 대통령의 국무회의 그 메시지가 크게 영향을 받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언론 취재나 또 본인의 또 진술을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예, 거죠. 백다인 코너에게 넘기기 전에 짧게 요거 반론을 좀 들을게요.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발언 때문에 윤영호 본부장 영향받은 거 아니야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가 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말 대통령까지도 바꿔치기 할 만큼의 그런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단죄를 해야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어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벌써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어제는 확인한 것인데 예. 바로 이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께서 입틀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같은 중진 정치인께서 그건 너무 하실 말씀이 아니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15명까지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어떤 소문들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방송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한 언론사가 특검이에서 입수했다는 자료를 기반으로 5명의 정치인을 이름을 공개했는데 예. 그중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일단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지만 뭐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경찰 국수본에서 알려온 바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을 편성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어제 마지막 정기 국회였는데 제가 이런 표현 하고 싶지 않지만 난장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네? 나경원 의원. 20. 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인사신경전으로 시작된 국회 본회의. 이후에도 단상이 마이크는 몸살을 앓더니 급기야 이것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저의 발언권, 저의 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우리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이크를 주십시오. 이런 필리버스터가 없었습니다. 발언 주제 논쟁이 무선 마이크 사용 공방으로 이어졌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낫바루와 우미에를 외치기 바빴는데요. 참 정말.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까지 갖고 들어와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선 마이크를 갖다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무식하게 그냥 가져왔습니까? 제가 가져왔습니까? 제가 가져왔습니까? 제가 가져오지 않은 것도 제가 유감 표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감 표명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요. 하는 겁니까? 어제 국민 앞에서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의원의 창피해서 발언권을 뺐습니까? 더 이상 회의를 의원의 진행할 수 발언권은 없습니다. 국민이 주는 겁니다. 경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결국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오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 아까 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아까 낫바루 우미의 그 발언 나올 때도 그렇고요. 참 국회가 선진화법 만들면서 이제 두 분 다시는 저렇게 볼상사나운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말자 그랬는데 예. 끊임없이 국회는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승진하신 거죠?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참 박소연 수석 대변인께서도 고생 많으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흔히 말하는 야당 그리고 군소 정당들이 거대 입법 권력 그러니까 집권당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 내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그 필리버스터도 어제 벗어난 이야기 했다고 해서 저렇게 마이크 꺼버리고 또 정의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가 이제 기능이 이제 모든 게 다 상실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60명이 의석에 앉아 있지 않으면 그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는 걸로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수현 수석께서 좀 이런 예하간의 이런 대치적인 정치
협치로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부딪히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지금 끊임없이 이런 모습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 국회밖에 이제 없을 정도예요. 예. 근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등장하면서 우원식 의장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부터가 약간 좀 촉발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이것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의 분석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저럴 필요 없는 잘못된 것이죠. 국민께 죄송한 일인데 어떤 원인이었던 간에 그 생각으로 다만 저는 이것을 내용적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제 필리버스터가 발동된 저 법안 처리가 가맹사업법입니다. 이것이 10년 걸린 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법이 통과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 가맹사업자 지역본부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저것을 10년 만에 여야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려 됐는데 저것을 찬성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한 거예요. 나경원 의원 본인도 이 법에는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저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니까 도대체 어떤 논리로 반대를 할 것인가 저는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필리버스터라고 하지만 그 법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그런 다른 정치 공세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니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회의장에 국민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의 발언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장의 생각은 이런 것일 거예요. 아마 국민께서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발언이 보호되는 것이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발언까지 보호하라고 저런 제도를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완전히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더 이상은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까지 계속 관계없는 의제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제지를 한 것이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오죽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 내용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는 법, 제대로 필리버스터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맨 필리버스터 해놓고 국민의힘은 정작 발언한 자당 의원 혼자만 있고 듣는 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걸 냈겠느냐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평하게 2분씩 드렸습니다. 국회 상황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10초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양지가 엄지되고 엄지가 양지되니까 지금은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베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용하고 아량을 만들어야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은 못하고 스트레스만, 식욕만, 짜증만 늘었다. 금단 증상만 늘었다. 니코레트는 7가지 금단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금연 성공을 도와줍니다. 약사님과 시작하세요. 니코레트. 야경 참 예쁘죠? 아, 예쁘네요. 저 배 내가 만든 건데. 에이, 거짓말. 진짜 멋있는 사람은 거짓말 안 치고 HD 현대중공업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사랑하는 이를 집에 바래다준다. 근데 저 집이 용인인데요. 더 강한 조선, 더 큰 대한민국. HD 현대중공업. 부담 경감 크레딧. 여러분, 사업체 운영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크레딧 50만 원을 지원해드려요. 신청자 정보만 입력해 신청해보세요. 지금 바로 접속. 부담경감크레딧.kr.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17.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의 실험이 주목됩니다. 12월 10일부터 새로운 법률에 따라 16세 미만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자국 내 이주 청소년까지 고려해서 여러 나라 언어로 캠페인을 제작할 정도로 이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 10개가 금지 대상입니다. 16세 미만의 사용자 계정을 막지 않으면 업체는 최대 485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 안 들어간 비인기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권 침해란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자존감이 깎이고
자살 문제까지 생기는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우리도 면밀히 지켜보고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메이킨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통쾌.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의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당 관계자의 녹취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